네, 이어서 지금 전문가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재호 기자, 일단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결국 논의가 됐습니다. 네, 사실 당초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이 정상회담 의제로 올라올지는 사실 굉장히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각으로 어제죠.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기자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존 조정관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양국 정상 간에 분명히 토론된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얘기가 나온 건데요.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 환영사와 소인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의제로 상정된다는 건 기정사실화됐었죠. 그래서 결국 회담 이후에 두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이런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것도 덧붙였는데요. 네. 다만 우리가 관심을 모았던 사실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냐 아니냐는 직접 명시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김 실장님은 논의가 좀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이런 것은 논의가 되더라도 공동으로 발표는 하지 않는데요. 네. 우리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좀 접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무기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월 31일 같은 경우에는 존 커비 미 국무부 전략소통조정관 같은 경우에는 24종류의 탄약과 무기가 지원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지금 러시아의 정부 지원해 주는 그런 신문사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뭐냐면 5월 달에 북한군 10,000에서 15,000명 정도가 자신들의 무기를 가지고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있고 전체 규모는 한 5만 명 정도 될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 대통령께서는 이걸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전략 정보를 통해서. 그래서 러시아가 이런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는 북한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여기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좀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이 대량 학살 문제가 있거나 또는 전쟁법에 반하는 그런 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고려하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 고려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가 안 됩니다. 네. 내용은 충분히 논의했다라고 봐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 관련해서 질문 하나 저희가 또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인플레이션 감축법하고 반도체법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이 일단 이렇게 답을 했는데 어느 정도 저희가 좀 믿어도 될까요? 네, 양국 정상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고요. 오히려 이제 이 IRA법하고 반도체법은 대통령께서 미국으로 가시기 전에 이미 그 속에 우리 한국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의제에서 특별히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의제에서 빠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의제에 포함이 돼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성과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반도체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인센티브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가드레일을 통해 가지고 독소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 독소 조항들을 계속해서 향후에도 그래도 한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발표하고 난 뒤에 60일 이내에 이걸 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사실상 우리 한국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분야가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미가 윈윈 될 수 있도록 아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좀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주 잘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IRA법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하고 배터리잖아요. 배터리는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대박이 날 거고요. 굉장히 이제 한국한테 유리하죠. 그래서 한국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사전에 됐고요.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한계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전기 자동차인 경우 리스를 하는 경우에 굉장히 그거 미국에서는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래도 한국 기업들한테 숨통을 터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한미가 공동으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상 차원에서 얘기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일정 또 어떨 건지 정리하면서 맞춰볼게요. 네, 좀 있으면 또 다른 이번 국빈 방문의 하이라이트죠. 이제 국빈 만찬이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시각 기준으로 4월 27일 목요일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설명하고 해리스 부통령 내외와 블링컨 국무장관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이후 장소를 옮겨서 미국 군 수뇌부의 국제 정세 브리핑도 들을 예정이고요. 워싱턴 방문을 마친 후 27일 늦은 시간 보스턴으로 이동해서 MIT에서 석학과의 대화를 마친 이후에 하버드로 이동해 이제 케네디 스쿨에서 케네디 스쿨에서 정책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 29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탈 예정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